허리케인 헨리가 지난 주말 동안 133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고 뉴욕에 역대 가장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곳곳에서 홍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군 철수작전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미 군용기로 1,400명이 철수 탈출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 출신 인구가 지난 30년 동안 3배 증가하면서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인구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헨리가 지난 주말 동안 뉴욕에 역대 가장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1888년 기록을 넘어 하루 강수량 4.45인치로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곳곳에서 홍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1일 뉴욕시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는 헨리의 영향으로 4.45인치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888년 4.19인치를 넘어 뉴욕시 하루 강수량으로는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오후 10시에서 11시 강수량은 1.94인치로 역시 뉴욕시의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센트럴파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해 홈커밍 메가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뇌우로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급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쪽에서 북상하던 헨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뒤 오후 12시 15분께 로드아일랜드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세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최대 시속 풍속이 시속 95km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강해서 뉴저지 뉴아크공항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등에서 모두 1,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인주 등에서는 모두 14만 5천 가구 이상이 폭풍우 탓에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동쪽부터 시작해 뉴저지, 뉴욕, 뉴햄프셔주와 뉴잉글랜드 남부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자동차들에서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역 대부분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필요할 경우 뉴욕 등의 재난 구호 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동부에 위치한 테네시주에서도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21일 테너시 중부 험프리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카운티와 카운티 본부가 있는 웨이블리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랜트 길레스피 웨이블리 공공안전국장은 성명에서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해당 지역과 도로로 접근하지 말길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데이비드는 사망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 중 5명에서 7명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맥겐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21일까지 대략 24시간 동안 17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테네시주에서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역대 최고 기록에 달합니다. AP통신은 이번 폭우로 휴대전화 기지국과 전화선이 파괴되면서 통신이 불통이 되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도로가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연방재난관리들에게 테네시주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 철수작전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미 군용기로 1,400명이 철수 탈출했습니다. 14일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철수시킨 인원은 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오늘 새벽 백악관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오늘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1,400명이 미군 군용기를 타고 철수, 탈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1,400명 철수 수송은 국방부가 앞서 제시한 하루 5,000명에서 9,000명 수송 목표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주말 동안 11,000명이 미군 수송기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모로 미군 수송기의 카불 철수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미군은 하루 동안 28차례 수송기를 띄우고 이런 규모를 가까운 중동 및 중앙아시아 기지로 실어 날랐습니다. 미군 외 나토 연합군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61차례 비행으로 5,900명이 빠져나갔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과 별도로 영국 국방부는 24시간 동안 1,821명을 수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나토 가운데는 영국군 수송이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백악관은 수송 인원 중 미국 국적자가 몇이고 아프간 현지인과 나토 국적인이 각각 얼마인지는 구분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예로 볼 때 1,400명 다수가 아프간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악관은 14일부터 23일 정오까지 미군이 철수시킨 인원이 약 3만 7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미국이 오는 31일로 설정한 철수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31일이 한계선이고 추가 시간은 안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하일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1일이 한계선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인 대변인은 미국이나 영국이 철수를 계속하기 위한 시간을 추가로 구한다면 대답은 안 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이 불신을 조장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점유를 계속할 의도라면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국과 동맹군이 5월부터 아프간 철군을 시작하자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이달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법을 따르는 이슬람 토국 재건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을 철수 시한으로 정하고 아프간 내 미국인과 동맹국 시민들, 미국을 지원한 현지인을 모두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혼란이 심화하면서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탈레반 통치를 피하려는 더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학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유통됐던 화이자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이 정식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인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는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12월 FDA로부터 이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화이자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중 최초로 FDA의 정식 승인을 획득하면서 피고용자에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사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을 경우 회사나 정부기관 등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조치가 코로나19 대처에 기념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FDA의 정식 승인은 16세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하고 12세부터 15세까지는 현행처럼 긴급 사용 상태가 유지됩니다. 화이자는 12세부터 15세에 대해서도 정식 승인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사나 관리인, 행정직원 모두 9월 27일까지는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교사와 교장, 관리인, 행정직원을 포함해 시교육부 소속의 모든 직원이 9월 2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종전 발표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발표는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FDA가 정식 승인을 내리면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가 더 쉬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인 교사연맹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6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감염자가 15만 명에 달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 감염자는 67만 4,100명에서 74만 4,200명 범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통상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주말에 속하는 토요일 21일은 55만 9,100명이었습니다.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합산해 일주일간의 하루 발생 평균치를 낸 결과 16일부터 21일까지의 평균치 범위는 65만 5,600명에서 65만 9,100명 범위였습니다. 21일 토요일이 65만 9,100명으로 가장 많아 오름세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이어지는 오름세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14일에 64만 6,300명에 비하면 13,000명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뉴욕타임스 하루 평균치 집계에서 최근 최저점은 6월 21일에 35만 9천 명입니다. 꼭 두 달 뒤인 이번 고점 8월 21일에 65만 9,100명은 최저점의 183%에 해당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일주간 최다 발생 집계에서 미국은 하루 평균 감염자 14만 9,600명으로 2위인 이란의 3만 5,900명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존스홉킨스대가 작성하는 일주간 신규 감염 누적치에서 미국은 6월 20일 주간에는 16만 명이었지만 8월 15일 주간에는 그 수가 183만 명으로 11.4배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길어질수록 사무실 복귀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재택근무 체제가 2년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회사 경영진들이 재택근무 이전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애플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내년 이후로 연기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도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승차 공유업체 리프트는 사무실을 문 닫은 지 23개월 만인 2월에 샌프란시스코 본사로 직원들을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돌아갈 수 없다며 하이브리드 근무와 재택근무가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표준으로 남아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지난해 6월 미 전역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택근무가 성공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3%였지만 올해 1월에는 83%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19일 발표된 조사에서 근로자의 41%는 풀타임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대답해 1월 조사의 29%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장기화할수록 직원들의 소속감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 출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3배 증가하면서 현재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인구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1일 뉴욕타임즈는 2020 인구조사 통계를 토대로 미국 내 아시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는 곳 역시 지리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숫자가 2020년 기준 2천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660만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또 30년 전에는 미국 해안가 도시의 일부 지역에 아시아 인구가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남부 교외와 중서부 시골 지역까지 다양한 곳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아시아 출신이 5% 이상인 카운티는 1990년 39곳에서 2020년 17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신별로 보면 중국계가 4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400만 명, 필리핀 290만 명, 베트남 180만 명, 한국 150만 명, 일본 77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아시아인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하면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가구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은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에 비해 높았지만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계의 중위소득이 가장 높았고 한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4,32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일 델타 변이를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의 비필수적 이동 제한을 9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여행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미국 안팎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3국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이후 지금까지 17개월 동안 국경이 닫혀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정부의 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14년 이상 뉴욕주에서 근무한 쿠오모 주지사는 사망 때까지 매년 최대 5만 달러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주 의회에는 쿠오모 주지사를 겨냥해 탄핵당한 공무원 등에 대해선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향후 주의회 논의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연방도로청과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환경 영향 평가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20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된 후 통행료 징수 장비를 설치하는 데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는 2023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일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 정부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과의 불법 체류자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카운티 정부들이 운영하는 구치소와 사설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이민자 구금을 위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 및 연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 정부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과 불체자 구금 계약을 맺는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반영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